세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네요. 지진님께서 무고죄로 맞고서 하라고 하셨고요. 박명옥님께서는 도란 것들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엣지녀님께서는 장 기자님 우리가 있잖아요 라고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몽이야 밥 먹자님께서도 멘탈 잡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득수님께서 꼭 이기실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S채님 장용진에게는 30만 대군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투분바님께서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폭주하는 한덕수입니다. 우리가 한덕수를 너무 얕잡아 봤나 봐요. 처음에 한덕수가 권한대행 한다고 할 때 흐물흐물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지도 내란에 관련돼 있을 수가 있으니까 대단히 저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판단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뒤통수를 맞았죠. 한덕수 민주당 쪽에서 탄핵을 좀 미뤄보겠다, 뒤로 미루겠다 라고 하니까, 아니 한덕수가 사실 탄핵 얘기 나온 게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죠. 사실 내란 사건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한덕수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상목뿐만 아니라 외교부 장관 등 당시 이 내란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사람은 다 탄핵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어요. 제가 볼 때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윤석열이가 제일 먼저 불렀다는 5명은 가차없이 탄핵하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너무 어정쩡했죠. 한덕수를 그대로 그냥 권한대행으로 갖고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내리자마자 한덕수가 뭘 합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버리죠. 그리고 동시에 양곡법을 비롯한 법률 4개를 거부권을 행사해버립니다. 탄핵 안 할게라고 풀어주자마자 바로 배신 때린 거야. 그게 누구요? 한덕수예요. 자, 뒤통수 한 방 얻어맞고 이씨 안 되겠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덕수를 탄핵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최상목이가 문제였습니다. 최상목이는 전임자였던 한덕수의 하는 꼬라지를 보고 그대로 배운 거예요. 최상목은 한덕수가 날아간 마당에 나까지 날리겠어 하면서 약 2달 동안 정말 지 멋대로 했습니다. 심지어는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서를 받아 들고도 배째라고 했던 게 최상목입니다. 그러면 그때 날렸어야지. 그때 날렸어야지. 최상목이가 그렇게 배째하고 있을 때 한덕수 그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최상목이를 날리더라도 곧바로 한덕수가 돌아오겠구나 아니야. 그랬으면 최상목부터 날렸어야지. 자, 그때를 놓치니까 지금 둘 다 살아서 저 계절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덕수가 폭주를 멈출 생각이 없나 봅니다. 아니, 속도가 더 늘어날 것 같아.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답니다. 헌법재판관만 임명한 게 아니라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까지 임명하겠다고 설치고 있어요. 와, 이 개새끼. 정말 내란 국무총리가 정말 이런 한덕수를 보고 일부 언론에서는 한덕수가 독해졌다라고 합니다. 얘 독해진 게 아니라 원래 독했어. 원래 야비했고 원래 속이 시커맸어. 아닌 척 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번에 자신의 본질과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한덕수가 독해졌다? 아니 원래 이 새끼 나쁜 새끼야. 원래 독한 놈이야. 더러운 놈이야. 생긴 꼴부터 그렇잖아요. 최근에 그런 말을 했대요. 자기 주변 참모들한테.
이 세상에 어느 한 세력이 뭘 다 한 적이 있어? 이랬대. 이 뭔 말이야? 예. 민주당에서 지금 정권을 지금 전국을 주도해 나가고 의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가니까 한덕수가 나 거기에 민주당한테 안 끌려다닐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죠. 어느 한 세력이 다 한 게 있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 할 수가 있겠어? 나머지는 나가 해야지. 나는 그 반대편에 설 거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한덕수가 이랬대. 어느 한 세력이 다 한 게 있느냐고. 이 말이 나온 게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고 난 뒤에 한 거랍니다. 이완규를 지명한 것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을 빼앗은 거예요. 재판관 임기는 6년이기 때문에 5년 대통령으로는 앞으로 아무도 임명을 못합니다. 정영식, 윤석열 임명했잖아. 얘 지금 작년엔가 임명이 됐죠.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명하기 어려워요. 그 후임자 임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완규 그리고 또 이제 그 함상욱 이 사람을 이번에 임명해 버리면 이재명은 헌법재판관 한 명도 임명 못하고 넘어가게 돼. 한덕수가 지금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심지어 옛날에 한나라당 시절에 권성동이는 뭐라고 한 적이 있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가 됐잖아. 임기 마칠 때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임명을 하려고 하니까 야 이제 임기 석 달밖에 안 남은 대통령이 무슨 헌법재판관 임명하냐면서 못하게 막았던 게 권성동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대선 치르던 해 10월인가 대법관이 공석이 생겼는데 그 대법관을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막은 게 권성동이었어요. 근데 지들은 권한 대행 새끼가 임명을 해? 와, 이 개 같은 새끼들이죠. 이런 새끼들이 다 있어. 감사원장 임명하려니까 감사원장 임명 못하게 막기도 하고 오만 짓을 다 했어. 임기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가면 안 된다고 알박기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임기가 채 정해지지도 않은 한덕수가 이렇게 시간 질질 끌고 이래도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 이거는요 이 한덕수가 이렇게 독한 게 나오고 이렇게 폭주하게 만든 거는 90%가 박지원 잘못이에요. 박지원이 한덕수를 너무 믿고 한덕수에 대해서 너무 유하게 돼 있기 때문이야. 밟을 때 밟았어야 되는데 밟을 때 못 밟으니까 얘가 지금 어디까지 기어오르는 겁니다. 이제는 못 밟아. 어떡하려고 그래? 네? 이런 놈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야. 지금이라도 탄핵이에요. 지금이라도 탄핵. 지금 얼마 전에 오늘 보니까 민주당에서 3탄핵을 추진한답니다.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까지. 3탄핵 해야 돼요. 늦으면 안 돼요. 지금 지기현 같은 놈은 이런 것을 보고 자기 스탠스를 정합니다. 지기현이가 왜 저러겠어? 아무리 봐도 민주당이 밀리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민주당이 190석씩 갖고 있어도 야 한덕수 버티고 심우정 까불고 최상목 설치니까 못 막네. 못 이기네. 그러면 나도 그러면 얌전한 척 한번 미친 짓 해볼까?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놈들을 막으려면 한덕수가 됐든 최상목이 됐든 날려야 돼. 누구는 그럽디다.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더 나쁜 놈 아니냐고. 해봤냐고. 그 놈도 나쁘면 그 놈도 날리지 뭐. 응? 한덕수를 날리는 거하고 한덕수 날려서 이주호가 들어오는 거하고 한덕수 안 날리고 한덕수 그대로 가는 거하고 뭐가 더 나쁘냐? 안 날리고 쭉 가는 게 나빠요. 잘못을 저질렀는데 손을 못 쓰고 있다는 거 이걸 보여주는 게 제일 나빠요. 잘못을 하면 누구든지 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맞아. 그래야지 나중에 이주호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한덕수 컨트롤 안 되나 이주호 컨트롤 안 되나 컨트롤 안 되는 건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렇다면 나쁜 짓 한 놈은 자르는 게 정상이죠. 아무것도 못하고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 한 놈이라도 쳐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 봐서 저 내란 세력들한테 안 끌려가는 겁니다. 한덕수 보세요. 지금 뭐 독해졌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심지어 중앙일보요. 요즘에 노골적으로 한덕수 대망론을 띄웁니다. 오늘만 해도 한덕수 대망론과 관련된 기사가 6곡지가 나왔더라고. 제가 볼 때 중앙일보는 이미 거의 한덕수 쪽으로 배팅을 한 걸로 보여요. 한덕수한테 배팅을 한다고? 예. 지금 오늘 이 기사 보셨습니까? 트럼프가 한덕수한테 전화를 걸어서 원래 무역과 관련된 얘기 하려고 전화를 딱 걸었는데 그랬대잖아. 어이 덕수 너 대선 나갈 거야? 트럼프가 뜬금없이 물었대. 대선 나갈 거냐고. 한덕수가 뭐라 했게?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 없다.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 없다. 근데 이 새끼 엊그저까지는 뭐라 그랬냐고? 야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마. 라고 했던 놈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트럼프하고 통화하면서 트럼프가 물었네. 야 너 대선 나갈 거야? 좀 나오라는 사람들이 좀 있네. 아직 결정을 못했어. 이 얘기했잖아요. 트럼프란 새끼도 웃기지. 갑자기 무역 관세 이런 얘기 하려고 전화해 놓고서는 니 대선 나갈 거야? 이거 왜 물어보는데? 예. 트럼프가 알고 있었다는 거지. 뭘? 응? 뭘? 한덕수가 대선 나갈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물어본 거야. 이 말은 뭐다? 트럼프가 향후에 우리나라에 대한 협상을 진행을 할 때 이 한덕수의 이 대선 가도를 뭔가 자기들의 지렛대로 쓰겠다라는 이런 의도를 드러낸 것이고 한덕수는 여기에 화답을 해준 거지. 내가 아직 결정은 못 내렸는데 결정되면 알려줄게. 이렇게 된 거죠.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알고 전화했다는 얘기지. 덕수가 낌새가 있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낌새는 분명히 있어. 야, 오늘 안 그래도 전화할 건데 직접 물어볼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사가 어떻게 나왔다? 중앙일보에 나왔어. 어찌 나왔을까? 대통령하고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통화한 거잖아. 근데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지? 의도적으로 중앙일보에만 흘렸다는 얘기고 이 말은 중앙일보 측하고 한덕수 측하고 뭔가 교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 니 띄워줄게. 띄워줄 만한 뭐 없니? 사실 아까 통화했는데 트럼프랑 이렇게 물어보대. 대답을 이렇게 했어. 오, 그거 좋다. 오늘 그걸로 띄울게. 자, 이 기사 말고 뒤따르는 기사가 뭐였는 줄 아세요? 총리실에서 이 대화를 듣고 난리가 났다. 공무원들이 깜짝 놀랐다. 이런 기사가 뒤에 후속으로 쭉 나옵니다. 뭐야, 이거. 네, 짰네, 짰어. 그죠? 단독 기사 이거 하나 내면서 그 연결된 여러 꼭지 기사가 줄줄줄줄 이어서 나왔다면, 관련 기사가 줄줄줄 이어 나왔다면은 이거 짰네, 짰어. 네. 중앙일보는 한덕수한테 이미 배팅을 한 거예요. 트럼프 쪽, 미국 쪽하고 어느 정도 얘네들이 아마 얘기가 된 모양이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원래 주미 대사로 가려고 그랬잖아. 미국 쪽하고 원래 좀 연결이 많아요. 원래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터지지 않았으면 홍석현 사장이 미 주미 대사를 거쳐서 유엔 사무총장을 하려고 그랬어. 반기문 자리가 원래 홍석현 자리였던 거지. 어쨌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어긋나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여전히 홍석현은 미국 쪽에 많은 정보원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거고, 예. 그렇다면 중앙일보는 지금 현재 한덕수한테 배팅했다고 보는 거야. 야, 아무리 그렇지만 한덕수한테 배팅을 해?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김건희가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부인하고 김건희하고 꽤 친밀한 관계되잖아요. 이른바 무속 동맹 아닙니까? 이 무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두 사람이 아주 죽이 잘 맞다며. 무속 동맹이라며. 그 최아영 씨 본인도 아주 꿈을 그렇게 잘 꾼다며. 이 한덕수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꿈으로 선몽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지금까지 승승장구했다. 뭐 그렇다고 뭐 그런 기사까지 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그런 면에서 윤석열과 한덕수는 무속 동맹, 그것도 부인한테 꽉 잡혀 사는 공처가 연맹, 뭐 이런 것들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한덕수한테 야, 너 나가봐 출마를 종용했을 수도 있죠. 중간에 다리도 많잖아. 김건희, 최하영 이 대화 채널도 있고 그랬으면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권한대행 역할을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덕수가 참 잘해준 거야. 윤석열 지가 하고 싶은 거를 한덕수가 그대로 진행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란 대행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 아바타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나경원한테 연락해서 야, 뭐 대선에서 역할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고 그 말을 듣자마자 나경원 대선 출마 선언을 합니다. 며칠 전에는 어제군요. 어제는 전환기리를 불렀대죠. 전환기리를 불러가지고 그 한남동에서 새끼들 나가라고 하는데 거기 불법 점유하고 있으면서 전환길 부르고 뭐 그랬대잖아. 전환길 불러가지고 푸석푸석 해줬대잖아.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전환길이 대선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실제로 조배숙 의원인가요? 조배숙 의원이 전환길을 수행하고 다닌대. 조배숙 의원 사선 의원이에요. 사선 의원이 전환기를 수행하고 다닌다고, 모시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누굽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막 다닌데 그냥 다닐까? 그게 그냥일까? 그러면서 윤석열이가 만나줘서 대선에서 우리가 힘을 좀 보태자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대선에서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대선에 출마하고 당선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어요. 한남동에서 안 나오고 지금 며칠째 버티는 이유도 그거 하려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틀린 얘기도 아닌 것 같아. 나경원 불러드리고 전환길 들려드린 거 보면 그 말도 꽤 일리가 있어 보여요. 결국 한덕수가 저렇게 헛꿈을 꾸고 있는 것도 이 결국에는 윤석열 때문 아니냐, 윤석열이 언지를 줬기 때문 아니냐, 그런 얘기가 실제로 나옵니다. 뿐만 아니에요. 지금 국힘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한덕수에 처음엔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 그랬는데 현역 국회의원 10명 정도가 한덕수를 돕겠다라고 나섰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쪽 이찍들 사이에서는 한덕수 차출론이 꽤 힘있게 거론이 된다고 해요. 심지어 황 의원은 야, 이번 주 중에 결단 내려라 라고까지 통첩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저기 충청 지역의 원외 위원장들, 국힘당 원외 위원장들이 한덕수한테 출마를 준비해 달라, 출마를 결단해 달라고 이렇게 뭐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그랬어요. 한덕수 출마로는 이제 그냥 호사가들의 상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 현실적인 어떤 전망이 된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일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한덕수를 찍느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덕수 같은 놈을 찍을까? 저게 제정신일까? 대선에서 이기려면 한덕수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국힘당 쪽으로서는 현재 다른 선택지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이가 나갈 거야? 한동훈이는 지금 배신자라 지금 배신자로 낙인 찍혀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그 어떤 짤 보니까 한동훈이가 어디 뭐 방문을 했던 모양이에요. 시장통을 방문했는지 어쨌는지 방문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한동훈한테 왕뚜껑을 주더라고. 왕뚜껑 선물을 주더라고. 한동훈이는 뭣도 모르고 받아서 고맙다고 하는데 왕뚜껑을 왜 줬겠어요? 한동훈 놀리는 거죠. 왕뚜껑.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 놀림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나경원이 될 것 같아? 그 빠루 아줌마? 안 돼요. 나경원 멍청하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죠. 나경원이 절대 글쎄 국힘당 내에서도 그렇게 지지를 많이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문수는 국힘당 내부에서도 김문수가 국힘당 안에서 윤석열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지 모르나 임마 이거 오래 못 간다.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국힘당 내에 그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올망졸망한 거야. 홍준표는 말할 것도 없고 이철우 말할 것도 없고 오세훈도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얘들 일제히 대선 출마한다고 시장직 도지사직 사퇴하면 참 볼만하겠다. 아주 신날 것 같네. 그죠? 오세훈 꼭 사퇴해라. 자, 그러니까 국힘당에서는 현재 선택지가 그렇게 넓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입장에서도 자기 아바타를 세우고 싶지 않겠어요? 그 자기 아바타로 나경원을 세울까? 김문수를 세울까? 김문수는 좀 그렇고 한덕수도 괜찮을 것 같네. 전한길은 어때? 전한길은 페이스메이커로 딱이죠. 걔가 결승점까지 갈 거라고 금메달을 딸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지만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각 페이스마다 웃음꽃을 피게 만들어주는 적절한 시점에 바보짓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분위기 메이커 그런 거로 쓸만할 거 아니야. 약방의 감초같이 깍두기로 쓴다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놈도 한번 찔러보고 저놈도 한번 찔러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될 것 같아. 그래도 그게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 길이기도 하죠. 윤석열이 여기서 지금 찌그러져 있으면은 곧바로 검찰이 치고 들어올 겁니다. 야, 윤석열이 이제 완전히 뒷방늙은이 됐네. 아무도 윤석열 신경 안 써. 그러면 검찰이 다음 단계는 뭐 할까? 그냥 윤석열 치는 것만 남은 거야. 근데 윤석열이 계속해서 국힘당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봐. 검찰이 함부로 치고 들어오지는 못하는 거야.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을 가지고 지가 계속 개입하는 척 하는 게 지 삶의 생존 방식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결국에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국힘당에는 독보적인 지금 현재 독보적인 어떤 후보가 없어요. 다 고만고만한 난쟁이들만 있는 거야. 김건희와 1급 난쟁이 그런 정도라고 봐도 과언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한번 나가볼까?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건데 여기에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분위기를 자꾸 띄워줄 뿐만 아니라 부추기는 거야. 그러니까 한덕수도 헛금을 꾸는 거지.
우리로서는 나쁠 거 없어요. 한덕수가 대선 나간다면서 나가주면 우리야 땡큐지. 나가라 그래. 솔직히 나가면 좋아요. 솔직히 우리로서는 어휴 씨 차라리 뭐 한덕수 말고 다른 애랑 뭐 그 최상목이랑 다시 상대를 하지. 최상목은 이번에 이렇게 되면은 바로 탄핵이거든 또. 그죠? 우리로서 나쁠 게 없고 전환길이가 나와가지고 쇼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윤석열이가 계속 그 국힘당 이 대선에 관여하는 것도 큰 그림에서 볼 때 손해가 전혀 아닙니다. 윤석열이가 지랄 방정을 들고 까불면 까불수록 대선한테 우리가 유리하죠. 그건 뭐 크게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런 장면을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좀 짜증나긴 합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인가요? 개늑시, 예, 개와 늑대의 시간 어쩌고저쩌고 하든 합니다만 이거는 개도 늑대도 아니고 이거 뭐 돼지하고 멧돼지하고 설치는 꼬라지 아닙니까? 도둑하고 강도하고 누가 더 나쁜가 다툼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장면을 보아야 한다는 게 우리로서는 참 씁쓸하죠. 코미디죠. 예. 자, 한덕수 차출론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재밌는 얘기 들립니다. 야, 한덕수가 그럴 줄 몰랐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덕수 그러고도 남을 놈이야. 얘 옛날부터 그랬어. 얘 옛날부터 야망이 장난 아니었고 야망을 숨기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한덕수는 그런 놈이래.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해놓고 돌아서서 바로 트럼프하고 전화하면서 아우 나오라는 소리가 좀 많네. 근데 내가 좀 고민 중인데 아직 결정은 안 했고 결정하면 내가 알려줄게. 요런 전화를 정말 돌아서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래놓고는 원래 그런 놈이래. 우리는 한덕수가 제가 저럴 수 있을까? 얘 의외로 저의 못된 놈이래. 그리고 의외로 간도 크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간 거라는 거야. 아까 보니까 JTBC에 보니까 고건 전 총리하고 한덕수를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고건 전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했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잖아요. 그때 한덕수가 고건한테 그랬대요. 대선 출마하라고. 고건 총리가 결국 거절했다고 하죠. 마지막까지 한덕수는 고건한테 출마하라고 그렇게 부추겼답니다. 고건 총리한테 출마를 종용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지가 출마할 마음도 있었던 거지. 이렇게 못된 놈을 모르고 우리가 국무총리까지 앉혀준 거니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저 천추의 한이에요. 이런 놈을 진작에 우리가 쳤어야 되는데. 고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때 한덕수가 국무조정실장을 했었대요. 국무조정실장. 이 국무조정실장은 공식적으로는 차관급이지만 영향력은 장관급 이상이죠. 그러니까 국무총리 밑에서 차관들을 통제해가지고 국무조정실장, 그러니까 나라의 일이 이렇게 잘 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 조율과 통제를 담당하는 한마디로 CPU 같은 거예요. CPU. 실제 국정을 좌우하는 것은 이 국무조정실장이 좌우합니다. 국무조정실장으로 있으면서 고건한테 출마하시죠 라고 했다는 건 뭐야? 야, 나도 저기 붙어가지고 나도 한번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한덕수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고요? 한덕수는 지금 윤석열 혹은 김건희한테 뭔가 언지를 받고 꿈에 부풀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가 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꿈은 누구도 꾸고 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낙연도 꾸고 있어요. 이낙연도 용산에서 전화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낙연이 국힘당에 들어가서 대선 후보로 나오지 말라는 보장 없어요. 실제로 이낙연이 오늘 그 얘기도 했죠. 국힘당하고도 손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낙연이 국힘당 쪽에 후보로 나간다. 그거 볼만할걸요? 한동훈하고 한동훈 잽도 안 될걸? 홍준표 어림도 없지. 야, 재밌어질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한덕수는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겠죠. 자, 닭 쫓던 개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뭐? 탄핵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3탄핵.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 셋 세트로 보내야 합니다. 만약에 세트로 보내게 된다면 이달 20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16일에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한덕수와 최상목 탄핵을 직접 다뤄온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국회 법사위에서 탄핵안이 통과된다고 할 때 이달 20일 정도에는 통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한덕수 뭐 꿈꾸는 거는 자유죠. 그죠? 아유, 꿈도 못 꿔. 꿔. 이낙연, 꿔. 그래봤자 이미 정해졌어. 요새는, 그래서 어대명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그래서 어대명이라 그러는데 요새는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어대명인데 예, 말이 좀 바뀌었대요. 이낙연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박성